안녕하세요. 건방진 리뷰의 이건. 황수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 한번 건방진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두 경기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오늘 패배한 팀들의 뭐 공통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네, 패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보고 뭔가 뽑아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뉴캐슬과 토트넘 경기. 결과적으로는 뉴캐슬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만 가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무너지는가? 뭐, 토트넘이 예. 뉴캐슬의 사랑 때문에 침묵하진 않았을 테고요. 왜 그럴까요? 왜 토트넘이 뉴캐슬만 가면 왜 작아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무너질까요? 오늘 경기는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오늘은 아예 원정이었지만 토트넘이 훨씬 점유율도 높게 가져갔고 경기를 주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점유율도 토트넘이 66대 34로 높았고, 네, 슈팅도 토트넘이 총 두 배가 슈팅이 넘습니다. 20개, 예. 그리고 뉴캐슬이 9개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오늘 결과적으로는 한 골도 못 넣은 거죠. 넣을 그렇죠. 골이 한 골도 못 넣었죠. 자책골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두 골을 내주고 졌는데 일단 초반에는 그래도 잘 버텼어요. 예전에 두 번의 그 대패를 음, 했던 뉴캐슬 그때 원정에 비하면은 아래로 오늘은 잘 무너졌으니까. 버텼는데 음, 그러는 과정에서도 좀 계속 경기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토트넘이 너무 변화 없이 상대팀에 대한 준비를 뭔가 특색 있는 준비 없이 너무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것만 가지고 경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맞아요. 플랜 오늘 A만 가지고, 그냥 네,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건 이거니까. 근데 네, 그게, 통할 때는 통하겠지만, 안 통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전술적 오늘도 유연성인데, 네. 공격을 계속 주도는 했지만 뭐 솔랑케 선수 지금 히샬리송 선수 부상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 섰고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 유아들을 이용해가지고 섰었다가, 처음에는 왼쪽에 예예 섰다가, 네. 옮겨왔는데 네. 자기네들이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 윙에서의 플레이가 공격에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서 점유율을 가지고 공격을 계속 펼치고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도 뭐 결과적으로도 그랬고요. 거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슈팅은 20개를 때렸지만 진짜 위협적인 장면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점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들이 라인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올 때 너무 정신없이 내려오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점 장면 보면은 수비수들이 한 5명, 6명 정도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무도 뒤에 따라 들어오는 선수를 마킹을 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냥 공만 바라보고 있고 사이드에서 공이 올라올 때 라인이 너무 골대까지 바짝 붙어가지고 음.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선수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공간을 내주고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도 그렇지만,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그냥 같은 수비, 같은 전술,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너무 이 수비를 올린다. 항상 수비 뒷공간이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일까요? 아니면 고집일까요? 왜 그거를 왜 고치질 않는 거죠? 근데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은 그냥 플랜 B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경기 보면서 기자님하고 중간에 얘기했던 것도 이 정도 경기력이면 그냥 욕심내지 말고 골만 더 먹히지 말고 음, 승점이라도 따자. 네, 연패의 흐름이라도 깨자.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두 번째 실점 장면 보면 또 하프라인까지 수비라인 올려놨다가 그러니까요. 예. 머피 거기가, 선수랑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 마각기였다고 해야 될까요? 이상하게 토트넘은 정말 거기 가면 완전 마각긴 경기가 말리는데, 그랬으면 예. 정말 실리적으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쨌든, 선제골을 허용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넣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몰아쳐가지고 동점골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그 네. 자책골로 해가지고. 그러면 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 이제 그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경기 우리가 도미넌트 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배했다. 이게 판정승이 아니잖아요. 복싱도 아니고. 맞습니다. 지배했다고 이기는 건가요? 승점 3점은 지배했다고 오질 않습니다. 예.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 화나는 인터뷰거든요. 아, 예, 그렇죠. 경기를 지금 원정 가가지고 세 번째 계속 지고 있는데 음. 오늘도 뭐 결과는 2대1이긴 하지만 예, 이제 팬들 입장에서 팬들이 느끼는 거는 대패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여기선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 내용은 우리가 이겼어. 이러면은 예, 굉장히 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뒷목 약간 두 잡죠. 번째 실점 장면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머피 선수하고 이사 선수가 들어가는데 일단 라인 컨트롤도 안 되고요. 네, 예, 맞아요. 막아 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를 또 동의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라인 자체가 그냥 휘둘리고 다닙니다. 올라갈 때도 그냥 우르르 끌려 올라갔다가 내려올 음. 때도 우르르 끌려 내려오고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어. 예, 오늘 판더밴도 없었으니까 네, 내려올 때 따라가줄 선수 없었고 뭐 머피 선수를 놓쳐가지고 거기서 패스가 들어와서 이삭 선수가 넣긴 했지만 어디로 패스가 왔던 이삭 선수든 머피 선수든 둘 다 놓쳤을 거예요. 네, 그 네. 위치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대에 맞게 그리고 그 경기 내용에 맞게 거기에 맞춤을 할 수 있는 전술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분명히 엔지 포스테코 글로 감독이 자신의 머릿속에는 펩 시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머리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맨시티 정도의 스쿼드를 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했었던 팀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게 스코티시 프리미어 리그라면 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맞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고, 모든 상대들이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다른 플랜 B에 대한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정말 애를 썼는데, 아, 제가 손흥민 선수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에 서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받아줄 사람이요. 톱에 서 있으면 자기한테 패스를 해줄 사람이요. 맞습니다. 아, 진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탓을, 모르겠어요. 다른 선수들 탓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특히나 후반전에 톱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브레난 존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잘 돌파해놓고, 패스 타이밍을 왜 그런 식으로 주는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A급 선수들 한 명을 데리고 올 돈을 가지고, C급 선수들 세명이나 B급 선수들 두명을 데리고 오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주 동안에 또 A매치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잘 했으면 뭐 좋겠다 싶은데 다음 경기가 아스널과의 홈 경기이기 알았어. 때문에 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스널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이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경기에 이어서 나온 경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였는데 리버풀이 3대 0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발라버렸습니다. 네. 이 경기를 이제 리뷰할 걸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설명하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한 좀 변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맨유는 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반대로 테나 감독은 굉장히 상대팀을 맞춰서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죠. 선수들이 못 자기네들이 따라주는데요, 막. 예, 자기네들이 뭘 못하는지 모르고 자기네 팀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어, 전술을 준비한 듯 보였고요. 오늘 진짜 맨유가 제가 최근에 맨유 경기 본 것 중에 가장 극단적일 정도로 수비적으로 나왔거든요. 계속 박스 아래로 이제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가지고 예, 완전히 박스 치고 수비를 했었고 리버풀이 굉장히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잘 버틴 것도 잘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속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빌드업을 할 때 너무 쉽게 공을 내주면서 예, 세 골을 다 똑같이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에서 볼을 내주면 그대로 이제 리버풀 선수들은 달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볼이 뺏기고 허리에서 끊기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맨유는 진짜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뉴 지금 실점한 장면들을 보면은 첫 번째 장면도 카세미로 선수가 패스를 내줄 때 그 패스가 나가는 그 루트가 너무 안 좋았어요. 거기서 뺏기면은 벌써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이죠. 공격수들이 올라가다가 그 경로했던 이제 나가던 세 명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속공을 이제 때려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버풀이 압박을 잘하기도 했지만 또 중원에서 공을 뺏기면서 실점을 했고. 예. 후반전에 세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로 하프라인에서 패스 미스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상대에 맞게 뭔가 수비적인 전술을 준비했지만 거기서 드러날 수 있는 약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이제 모하메드 살라가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고 루이스 디아스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역습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골을 넣었는데 사실 뭐 3대 0이 아니라 4대 0, 5대 0이 나왔어도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 경기였고 리버풀이 이 토트넘에게 뭔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잘하는 걸 정말 잘했어요. 그 맞습니다. 잘했던 거를 계속 하는데, 토트넘도 그러면 리버풀처럼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든지, 뭔가 잘하는 거 하려고. 네, 그게 네,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근데 이 과도기가 얼마나, 네, 우도기도 아니고, 과도기가,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과도기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런 과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를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랜 B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뭐, 그러니까 전술 자체를 바꾸라는 것보다도, 플랜 B라는 게, 그리고 플랜에 있어야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같은 4-2-3-1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게 중심을 공격에 심느냐 아니면 조금 더 허리 쪽이나 아래쪽에 심으면서 이렇게 카운터 어택으로 가느냐. 이거 충분히 그건 감독의 역량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감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면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너무 공격적인, 너무 호전적인, 네. 몸보고도 고. 라는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좀 경기 결과는 좀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에 반해서 리버풀의 그 아르네 예. 슬롯 감독이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잘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세 경기를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연착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자기 특색을 살리면서도 경기에 맞게 전술적 변화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반전에 이제 첫 골 넣기 전까지.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공격적인 축구를 준비했을 때 상대가 그렇게 내려앉으면은 그 아래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의 버팀이 아니라 그 공격을 무리하게 나가지 않고 흐름을 그렇죠.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 그렇죠. 부분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르네 슬롯 감독은 상대가 내려앉았으니까 뭔가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서 볼을 돌리면서 볼을 아끼면서 그렇게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에 반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게 사실 뉴캐슬도 이렇게 막 밀리니까 수비를 하니까 얘네들 예, 우리한테 이렇게 됐네. 그래서 계속 공격을 계속 하다가 한 방 맞아가지고 끝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 현실적이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더 야근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포스트코글 감독을 이렇게 뗐지 하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네,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다음 A매치 끝나고 왔었을 때는 포스트코글로 감독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마지 않고요. 일단 오늘의 건방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건방진 리뷰 또 A매치 우리한테 한번 또 우리 팔레스타인전 그리고 또 오만과의 원정 경기 때 한번 더 뵙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방진 리뷰의 이건 황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